자, 가볼게요. 고서, 독탄, 옥당춘전이라는 작품이 나와있죠? 자, 선생님 항상 뭐부터 본다? 문제부터 본다. 알고 있지? 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 문제 세트에서 뭐에 집중해야 되는가를 신경 써주는 게 되게 중요한 기술 중에 하나라고 했었어. 자, 물론 고전 소설이니까 당연히 인물, 사건, 배경, 그리고 이 모두를 묶는 갈등이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참고로 선생님이랑 공부하면서 대략 600번 정도는 듣게 될 거야. 정말 중요한 말이라서. 그러니까 요 녀석 기준 축으로 가고 지문을 읽는데 문제를 먼저 읽는 이유는 이들 중에서 뭐가 중심축이 되어야 하는가를 판별해야 되기 때문이지. 자, 문제부터 볼게요. 36번. 윗글의 기업부터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구절의 의미 파악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등장했네요. 그러면 이런 녀석들은 지금 참고로 1번부터 보시면 반복, 참고로 2번에서 서리, 3번에서 비유와 같은 약간 독특한 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게 특징이라는 거 느낌이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이 문제의 유형은 그 당시로서는 참신하는 거였고, 얘들아, 문제가 참신하고 새로우면 참고로 무슨 일이 벌어진다? 쉽다. 쉬워요. 굉장히 쉬워요. 이게 정답률이 몇 %였더라? 98%입니다. 상위 0.1%가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어요. 잘 들려주시고요. 두 번째 문제, 37번. 윗글의 A부터 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입니다. 또 역시 마찬가지로 이 A부터 E가 먼저 빨리 눈으로 대충 체크만 하고 와. 네모가 쳐져 있었고 간단한 단어들이네. 그럼 이거는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인데 37번 문제의 고도화된 형태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수능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당시에 나왔을 때는 나름대로 이 문제도 정답률이 95 정도 나왔어. 엄청 쉽지? 룰루랄라 풀 수 있을 거야. 근데 누가 자리 비움을? 자, 룰루랄라 풀 수 있을 텐데 이게 나중에 어려워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정말 안 보여. 비슷한 내용들을 묶어서 문제를 내면서 A부터 E까지가 아니라 A, B, C, D, E, F, G로 막 뻗어지기 시작하면 뭐가 먼저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참고로 그런 식으로 나오는 문제를 풀 때는 참고로 푸는 방법도 따로 있으니까 그때 가서 설명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이 정도 난이도는 여기저기서 단어만 대체해서 읽으면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8번 보기 전형 문제지. 먼저 읽고 갈까요? 자, 옥당춘전에서 옥당춘은 인물의 비범함을 알아보는 지인지감의 소유자이자 라는 말이 나왔어. 되게 중요한 말이야, 얘들아. 자, 지금 방금 뭐라고 했어요? 지인지감이라고 하고, 참고로 이런 식의 에피소드가 숨어있는 작품들을 보고 우리는 지인지감 화소가 포함되어 있다 라고 말을 해요. 지인지감, 지는 알지자예요. 어떤 사람을 보고 알아보는 능력을 말하는 건데 이 정도 사람이면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 이 정도라면 저 속에 숨겨져 있는 그 에너지와 기운만 발굴해주면 끝내주는 사람이 되겠다. 오케이? 지인지감 화소는 참고로 JYP 화소라고 딱 보면 돼. 딱 보고 너는 트와이스가 되어서 빛나거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지인지감 화소. 그래서 기지를 발휘하여 위기에 빠진 인물을 구해내는 적극적 조력자. 오케이. 두 번째 키워드 적극적 조력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조력자는 일반적으로는 주인공에 해당하는 인물을 옆에서 보조하는 느낌으로 얘가 시키면 여기서 어시스트 해주고 알아서 뭐 무장이 전투를 하러 나갈 때 무기나 장비를 챙겨주고 잠깐만 이제 드디어 들어왔다. 무기나 장비를 챙겨주고 잠깐만요. 빨리빨리 다녀요 여바상. 자, 아무튼 다시 가볼게요. 앞부분에 어휘 테스트 진행하고 방금 시작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지금은 그냥 바로 수업 따라와주세요. 191페이지 열어주시면 됩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가서 적극적 조력자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기존의 화소랑 좀 다른 면에서 여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주시면 돼요. 조력자라는 키워드를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그치? 우리가 기본적으로 영웅의 일대기 구조를 보면 고귀한 혈통, 그 다음에 기이한 출생, 뛰어난 능력, 그리고 위기, 그거를 항상 조력자와 함께 겪지. 근데 이 조력자라는 존재가 적극적으로 나가서 저 사람은 뛰어난 사람이니 내가 지금부터 어시스트를 해야겠어라고 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게 됩니다. 목숨을 구원하는 역할을 하게 되죠. 자, 그런 특징이 있다는 걸 여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의 조력을 통해 인물의 사회적 지위를 상승시키고 애정의 대상을 주체적으로 선택하는 인물이다. 오케이. 세 번째 키워드네요. 이걸 진취적이라고까지 말해도 될런지는 모르겠지만 진취적? 애정관이 이 작품에는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성인데 자기가 먼저 나서서 저 사람이라면 내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바보 온달 알죠?
잠깐만, 선원공주 아닌데? 야, 온달의 짝이 누구였지? 평강공주. 그래, 평강공주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주인공 옥단춘. 그래서 이 작품은 분명히 주인공의 격으로 움직이는 사람은 이열룡인데 제목이 뭐예요? 옥단춘전이라는 겁니다. 그 정도만 기본 배경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이거 세 개 했는데 이 보기에 나와 있는 게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중심으로 작품이 흘러가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전체 기본적 줄거리는 이런 식이야. 이 둘이 원래 절친이야. 이열룡이랑 김진이가 절친이었는데, 참고로 이 두 사람이 어렸을 때 약조를 했어. 우리 그런 거 있잖아. 어렸을 때, 야, 너랑 나랑 로또 되면 먼저 되는 사람이 반 나눠주자 콜? 그래서 자, 약속을 지키기로 했었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은 서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먼저 급제하는 사람이 나중에 어느 사람을 적극적으로 어시스트 해주고 도와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누가 먼저 성공을 하냐면 김진이가 먼저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평양감사가 돼서 올라가게 되는데, 당연히 이열룡은 김진이의 어떤 신세를 좀 지기 위해서 같이 따라서 올라가서 야, 나야 나 하면서 인사를 했더니, 얘가 김진이가 약간 뭐랄까? 약간 돈과 명예와 권력의 맛을 보더니 약간 핀트가 나가버렸어요. 나 너 같은 거지 새끼 치고 본 적 없다, 꺼져 하면서 내쫓아버리고, 참으로 내쫓는 김에 그 생명의 위협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열룡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었는데, 그때 이 기생이었던 옥단춘이 이 이열룡이라는 사람을 보고 어머 저 사람? 하면서 그를 구출하게 돼요. 따로 사공한테 돈도 따로 챙겨주면서, 원래 김진이가 배를 태워서 보내버리려고 했거든. 그 물속에 담가버리려고 했었는데, 그 백사공한테 돈을 주고는 그거보다 내가 돈 더 줄 테니까 이 사람 던졌다고 보고만 하고 나한테 데려와요. 해서 데리고 와서 열심히 공부시키고, 자, 이열룡은 살아남았습니다. 이를 부득 갈겠죠? 복수하려고요. 그래서 결국 뭐가 됩니다? 암행어사로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된 이열룡은 김진이에게 복수하기 위해 달려오게 되고, 그 사이에 옥단춘은 또 여러 가지 조력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결혼하게 되고, 김진이를 벌하러 갔을 때는 실제로 김진이는 천벌받아 죽어요. 이런 고전소설의 일반적 특징이죠. 천벌받아 죽으면서 이 두 사람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라고 흘러가는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됐죠? 자, 그러면 한번 본 작품이 됐지. 이제 우리는 지문을 보면서 어떻게 읽어나가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자, 가봅시다. 첫 번째 지문부터 가보자. 자, 이열룡이 어이가 없어서. 자, 지문을 읽는데, 지금부터 지문 읽는 방법의 훈련이야. 이열룡이 라는 인물이 나왔어. 동그라미 치면 되지? 처음 등장하는 인물이니까. 그리고 뭐 하고 있어요? 어이가 없대요. 그 당시나 지금이나 어이없다는 표현은 똑같이 쓰고 있는 거죠. 네. 오냐? 내가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다가 통제를 할 수 없어 한 달이나 지나고, 참고로 여기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사건이 이 앞에서 벌어졌던 앞사건 언급하고 있죠? 앞사건은 내가 너를 찾아오면, 혹시 글씨 안 보이는 건 아니지? 사이즈가 작아서 안 보이거나 자글거리면 말씀하세요. 찾아옴. 선생님이 지금 뭘 신경 쓰면서 읽는 중이야? 인물은 누가 나왔고요, 무슨 사건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어떤 배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중심으로 계속 읽어나가는 거야. 찾아왔었어. 그런데 노자도 떨어지고, 자, 그러면 이 정도는 기본 어휘력이 돼야죠. 노자가 뭐예요? 돈. 여행길에 써야 되는 돈. 노자는 다 떨어졌고, 기갈은 또 뭔데? 갈증이라고 하지. 갈증이 뭐예요? 목마르는 거지. 오케이. 기는 배고픔이고 갈은 목마름입니다. 배고픔과 목마름을 견디지 못하여 문전걸식, 문 앞에서 구걸한다는 얘기입니다. 밥을요. 내가 그지가 돼가지고 구걸하고 다니면서 오늘에야 이 자리에서 너를 보니 죽어도 한이 없다. 뭐야? 자, 오늘에야 너를 만남이지. 그런데 현재 무슨 상황이야? 어이가 없대요. 됐죠? 나는 너를 친구라고 찾아왔는데 어찌 이같이 괄시한단 말이냐. 괄시, 아래로 나를 낮추어본다는 뜻이죠. 오랜 친구도 쓸데없고 결의 형제도 쓸데없구나. 그치? 같이 복숭아를 안 먹어서 그래. 복숭아를 좀 먹어줘야 의형제를 좀 했는데 같이 안 했나봐요. 내가 네 처지라면 이 가치는 괄시하지 않을 거다. 다만 돈백이라도 준다면 못 친 것처럼. 너무 좀 부슬프지 않냐? 야, 너 이제 안 해. 너랑 친구 안 해. 야, 근데 나 돈 좀만. 하면서 이러면서 가르쳐. 돈백만 주면 내가 처자를 먹여 살릴 수 있을 텐데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자, 어이없어 하면서 아쉬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죠. 자, 기억 나왔으니까 이런 문제들은 항상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푸는 게 편안합니다. 1번, 반복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배신감을 드러내고 역지사지를 가정해서 상대방을 질책하고 있다고 돼 있어. 자, 지금 기억 부분에 반복이 나와 있나요? 기억 부분을 보시면 오래 친구도 쓸데없고 결의가는지도 쓸데없고 판단국어 잡았지? 그리고 배신감 드는 거 맞고요. 역지사지를 가정했대. 그럼 무슨 소리야 이거? 역지사지가 무슨 뜻이지? 상대방과 나의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보는 것이지. 만약에 내가 너였다면 나는 너를 이렇게 박대하지 않았을 텐데 너는 왜 나한테 그러니? 라고 말했어. 자, 키워드 잡았지? 자, 그래서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이연룡의 현재 감정 상태를 파악하는 문제였구나. 안 어렵죠? 다만 이런 문제들은 나중에 어려울 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특히 여러분들이 틀리는 패턴이 뭐냐면 앞에 반복 있어. 배신감을 드러냈지? 좋아. 그리고 그 뒤를 안 읽어. 그러면서 실수가 나와. 쌤이 지금 하나를 읽을 때 어떻게 했어? 반복 있는지 확인하고, 배신감 확인했고, 역지사지 있는지 확인했고, 가정했는지 확인했고, 질책했는지 확인했지. 그것만 잘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습니까? 대충 넘겨짓지 마시고요. 인트로 부분 보고 그냥 이런 거야 라고 넘기지 마시고 하나하나 따져 읽는 습관을 들이세요. 그리고 그 따져 읽는 게 습관화가 되면 나중에 어떤 낚시성 문제가 나와도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선생님 봅니다. 네, 됐죠? 자, 나머지 쭉쭉 넘어가 봅시다. 자, 그랬어요. 하면서 대성통곡을 했는데 이연룡은 다시 울먹으면서 야, 이 몹쓸 김진이야, 내가 지금 돈이 없는데 어떻게 서울로 가? 라고 울고 있죠. 김감사는 노발대발 이 미친놈을 만나 화를 내고 있습니다. 호통을 치면서 사공을 불러 억명을 합니다. 야, 얘 배 싣고 강에서 던져버려. 사건이죠. 지금 여기서 김감사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 김감사가 누구였다? 김진이었다. 그래서 김감사는 분노하며 상대방의 목숨을 빼앗을 것을 명령하고 있는 아주 나쁜 놈이죠. 완전히 그냥 과거의 사건 다 잊어버린 거야. 자, 계속합니다. 이에 사공들이 영을 받고, 영을 받는 건 뭐지? 명령을 받는 거지. 영을 받고 물러나와서 이연룡을 묶어서 배 실을 때에 연회장, 파티장에 있던 옥단춘, 누구지? 우리의 주인공이고 조력자고 지인진감의 소유자지. 이 넌지시 보니, 자, 넌지시 보일 때 봤대요. 봤더니 비록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한 것을 보고, 자, 새로운 세 번째 인물 옥단춘 나왔어요. 옥단춘은 사건은 뭐예요? 이현룡을 관찰했지. 관찰의 결과 의복은 남루하나. 남루한 건 뭐죠? 보잘것없고 추레함이란 뜻이지. 의복은 남루하나 얼굴이 비범하대요. 잘생겼다는 뜻인가? 아닐 거예요. 그렇지? 전형적인 학자형 성공한 얼굴이 있나봐요. 관상을 잘 보나? 자, 얼굴이 비범. 비범이 무슨 뜻인지는 알고 있냐? 비범. 비범하다는 말을 일상적으로는 생각하지만 뜻을 모르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범이 평범하다는 뜻입니다. 범부라는 단어도 있죠.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는 뜻이야. 근데 아닐 비자예요. 평범함을 거부한다. 됐죠?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야? 선생님 왜 빨간색으로 쳤겠니? 이게 바로 지인지감이라는 거거든. 상대방의 능력을 알아보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 혼자 먼저 알아볼 수 있는 그런 능력, 지인지감입니다. 자, 그리고 이 지인지감 함수는 우리 기출문제에 총 3번 정도 등장하게 될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에서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감사하게 거짓말로 소녀 지금 오한이 일어나며 온몸에 괴로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니까 감사가 옥단춘이 물러나왔습니다. 사공을 불러서는 사공들 잠깐 기다리시오. 옥단춘이 말합니다. 내 이 양반의 몸값을 후하게 쳐줄 것이니 이 양반 죽이지 말고 죽인 듯 모래를 덮어서 숨겨두고 오시오. 오케이? 뭐요? 자기가 직접 먼저 나서서 구출해주지 살려주시오 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게 나타난 게 아니라 자기가 먼저 나와서 도와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뭐 메모해 주시면 돼요? 지금 안 쓸게요. 적극적 조력자를 메모해 주시면 됩니다. 됐죠? 계속. 자, 그리고 부탁을 받은 사공들도 이렇게 말하죠. 아무리 사또영, 명령이 자중, 지중 굉장히 중요하지만 어찌 우리 손으로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됐죠? 사람 죽이는 게 편한 사람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있을 수도 있잖아. 나쁜 놈이. 아무튼간에 자, 36번에 니은 봅시다. 니은. 옥단춘의 회유가 뭐 하는 거니? 상대방을 꼬드기는, 자기 편으로 꼬드기는 행위야. 회유를 통해 사또의 영을 따르지 않기로 한 사공들의 생각이 서리적으로 나타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다 떠보자고 했었지. 먼저 회유한 거 사실이고, 사공들은 따르고 싶지 않아 했던 것 사실이었고, 생각이 서리적으로 나타났다. 뭐라고 했었지?
어찌 사람을 죄 없는 사람을 죽이겠는가? 죽이고 싶지 않다는 말을 뒤집어서 강조해서 표현했네. 서리법 맞지? 이렇게 하면 2번도 문제없이 해결될 겁니다. 됐죠? 자, 계속 넘어가고요. 하고 사공들이 이혈용을 배에 싣고 만경, 창파, 거대한 바다, 깊은 물에 이둥실 떠나갔고 혈령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죽는 줄 알고 하늘을 우러러 엉엉 울고 있습니다. 자, 이런 사건이 바로 전반부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중략 이후 사건으로 쭉 넘어가 볼까요? 자, 중략 부분에 줄거리가 있어. 자, 참고삼아 요 얘기만 하나 더. 줄거리가 전략 부분과 중략 부분과 후략 부분들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시험 나왔는데 이런 장면이 있다 치자. 읽어야 돼, 안 읽어야 돼? 반드시 읽어라. 수능 문제나 평가원 문제에서는 그냥 칸 조절하려고 내는 거 없어. 꼼꼼하게 활용한다는 거 염두에 두자. 꼭 읽어. 문제 푸는데 필요한 정보가 주어지기 때문에 주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 풀다 보면 어떤 문제에는 중략이 있고 어떤 문제에는 중략이 없고 또 어떤 문제에는 후략이 있고 없고 이런 식으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텐데, 줄 때는 이유가 있는 거야. 참고로 요거랑 비슷한 개념이, 줄거리랑 비슷한 개념이 뭐죠? 어휘도 그렇죠. 오케이? 어려운 사자성어는 해석 준다. 너무 쫄지 말라고. 하지만 방금 우리가 읽었다시피 영을 내리다 라든가, 오케이? 또 회유하다는 정도의 단어들은 너희들이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건 사실이긴 해. 하지만 말도 안 되게 어려운 사자성어는 문제 풀 때 지적을 줄 거라면 반드시 주게 되어 있다. 체크하자고. 자, 계속 갑시다. 이혈용은 옥단춘의 기지가 뭐예요? 재능, 뛰어난 능력. 기지로 목숨을 구한 후 그녀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이후 이혈용은 과거의 시험을 치르라는 옥단충의 권유로 서울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게 되고 그와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죠. 좋아요. 자, 그러면서 서울에서 이제 이혈용이 돌아옵니다. 가자. 그러자 모친과 부인은 그 사실을 듣고 혈령의 죽을 고생을 생각하고는 서로 슬픈 눈물을 흘렸다. 동시에 옥단춘이 혈령을 구제한 전후 앞뒤 사실을 서로 듣고 그 은혜를 서로 치사하여 맞이하았대. 자, 가족들이라고 칠게요. 가족들은 고생했다는 것에 눈물을 흘렸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거만 쓸게. 옥단춘에게 치사했대요. 치사한 게 뭐니? 더럽고 치사해서 안 먹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여기서 치사는 뭘까? 치하라는 말 혹시 들어봤나? 치사 전부 다 감사함을 표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감사함을 표함. 자, 아무튼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고요. 회포를 풀었고요. 다시 가정을 이뤘습니다. 모친도 죽었던 자식을 다시 본 듯 했고, 부인도 잃었던 남군 다시 본 듯 잠시도 서를 떠날 마음이 없어 마음이 행복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가족과 만나 행복을 누리지. 자, 계속 가봅시다. 그래서 지금 방금 디귿 읽었었으니까 36번에 디귿도 해결해야 되겠죠. 이혈용과 제외한 기쁨 있었죠. 모친과 부인 각자의 입장에서 어울리는 비유를 했어. 모친의 입장에서는 죽었다는 자식을 본 듯 이라고 했지. 듯을 썼으니까 뭐예요? 직유법은 비유에 속하는 거 맞죠? 오케이? 그냥 그 맞거니 그러려니 하지 말라고 해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자, 그래서 맞는 거 확인했고 3번도 오케이. 자, 이때에 과거날이 되었으므로, 자, 이제 과거라는 사건에 마킹을 해주는 거야. 근데 마킹을 선생님은 그냥 편의상 동그라미 통일하면 그리고 있지만, 이거 권장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마킹법을 개발하세요. 선생님, 저는 이렇게 마킹이 되면 좋던데요. 뭐 하나로 고정을 하는 패턴이 있으면 좋다는 얘기야. 선생님이 인물 사건 배경을 중심으로 치즈라고 했었지, 그치?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인물은 항상 동그라미, 사건은 항상 밑줄, 배경에는 V표를 할게요. 하세요, 마음대로. 이거 누가 고정해주는 게 아니야. 중요한 건 이것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너희들이 가지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지. 지금 과거 시험날이라고 썼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배경에 해당하는 거니까 원하는 대로 마킹해 주시고, 이런 마킹을 하면 두 가지 좋은 효과가 있지. 첫 번째, 지문을 읽으면서 자연스럽게 끊어지는 지점이 만들어져. 됐지? 두 번째, 문제를 풀러갔다가 혹여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싶을 때, 그러니까 안 돌아오는 게 베스트인 거 우리 모두 알지? 하지만 돌아와야만 할 때 이 녀석의 판단 근거가 맞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 빨리 찾기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마킹도 기술적으로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여담이지만, 우리 그 인간 강사 중에 김동욱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 수업 혹시 들어본 적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분은 이렇게 강조를 하시잖아. 필기를 하지 마라. 손대지 마라.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말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어. 극단적이지만, 극단적인 비유를 하자면. 근데
선생님은 그 방법을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좋은 방법이에요. 좋은 방법인데 참고로 그 숙련의 경지에 이르려면 급이 이때 단계가 있어야 돼. 이건 마치 초등학교 이제 사과 5개랑 사과 2개를 더하는 친구한테 암산으로 곱셈을 시키는 거랑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기본기는 이렇게 다쳐놓고 나중에 이게 머릿속에서 창창창 정리가 되는 레벨이 되면 그때는 그게 베스트 방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게 아니라면 지금 이렇게 연습하세요. 네. 나중에 버리기 위한 사다리예요.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위에서부터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면 되잖아. 사다리 들고 엘리베이터 탈 거야? 아니잖아. 이건 나중에 버리면 돼. 오케이? 자, 계속 갑니다. 과거날이 되었어요. 현령이 모친의 슬하를 떠나. 슬하라는 단어도 좀 알아두자. 슬하라고 하는 건 슬이 무릎 슬자예요.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은 알죠? 슬개골 탈구라는 게 있어요. 그지? 그래서 이 무릎 아래라는 뜻인데 참고로 이 현대시에서도 무릎 아래 기르다라고 하는 단어는 슬하에라는 표현으로 바꾸면 돼요. 자식을 기르는 비유적 표현이죠. 슬하를 떠나서 대궐 안 과거장에 들어가니 팔도에서 글자란다는 선비들이 구름같이 모여들었어. 읽고 글제를 살펴보니 천하 태평춘이라 걸렸었지. 자, 과거 시제의 글제가 A 천하 태평춘이래요. 천하 태평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고 현재 나라가 태평한 거야. 그러한 봄이지. 글을 지을 생각을 가다듬은 후 용별후에 먹을 가라 조맹부의 필체로 단숨에 일필휘지 휘리리리리 거침없이 답쓰기 한 뜻이야. 바치는데 전하께서 보시고는 글자마다 비점 중요 포인트 밑줄 쫙 물결 밑줄 쫙 오 대박 네모치고 막 이러고 있는 거 같아. 주상 전하가 오 대박인데 하면서 비점을 찍고 글귀마다 관주를 치는 거지. 잘했네. 이거 진짜 잘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이 있었어. 뭐야 장원급제 하게 생겼죠? 우리 알잖아. 고전문학 작품에서 장원급제 안 하는 애들이 있어? 장원급제를 하도 많이 해서 누구나 하는 것 같지 않니? 힘들어요. 원래 잘 안 돼요. 자 아무튼 그래서 급제할 만한 글을 써냈어요. 좋은 글을 써냈습니다. 좋은 답을 써냈습니다. 그래서 관주를 치고 있었고 그러고 나서 전하께서 칭찬을 하시는데 자 칭찬 넘어가기 전에 우리 리을도 보러 갈까요? 리을 보러 갑니다. 이연룡의 글 짓는 과정을 행동의 순차적 나열로 보여주었대. 어떻게 쳤는지 어떻게 설명했었어? 먼저 글자를 보고 글 지을 생각을 머리로 한 다음에 먹을 갈아서 일필휘지 써내놨다고 돼 있지. 순서에 맞다는 표현 맞죠? 오케이. 그리고 타인의 평가를 통해 이연룡의 재능이 확인되고 있어. 타인은 누굴 말하는 거야? 임금이죠. 임금이 점을 치면서 감탄하고 지워버렸네? 감탄하고 있었지? 4번 맞는 말입니다. 그럼 답은 5번이겠지? 쉬운 문제지만 이런 쉬운 문제일수록 연습하기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차분히 따라가시면 돼요. 계속합니다. 칭찬을 하십니다. 참으로 신묘하다. 이 글씨와 글 지은 사람이 범상치 않은 녀석인데 하시곤 알성시 장원급제로 한림학사를 지긋지긋해. 장원급제 하지 맙사. 너무 지긋지긋해요. 자 B 장원급제를 했고요. 그 결과 한림학사가 되었어요. 거의 이 두 개의 단어는 너희들 앞으로 고전소설을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보게 될 거야. 그냥 주인공이면 항상 이런 식이라고 생각하면 돼. 알겠죠? 슈퍼맨 영화인데 그러니까 슈퍼히어로 영화야. 슈퍼히어로 영화인데 주인공이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경우는 없잖아. 그냥 배경으로 깔리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일단 장원급제 깔고 간다. 그래서 한림학사를 제수 직위를 내리시고 곧 어전 입시하라는 분부를 내리셨어. 누구지 궁금해 죽겠네. 빨리 불러와. 이한림이 입시하여. 자 갑자기 호칭어 바뀐 거 보이죠? 뭐라고 바뀌었습니까? 이한림이 입시했대요. 참고로 입시는 궁궐에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한림이라는 단어를 선생님이 왜 파란색으로 썼을까요? 바로 고전소설에 나타나는 일반적 특징이죠. 계속해서 상황관계에 따라 인물의 호칭을 바꿉니다. 이현령이라는 주인공이었는데 지금 이한림이 됐지. 왜냐면 방금 한림학사가 됐기 때문인 거야. 오케이? 탁형준이었지만 선생님이 됐으니까 탁선생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이한림이 입시를 해서 천은을 살해합니다. 천은 임금님의 은혜를 살해 감사드립니다. 그러자 전하께서 칭찬을 하시죠. 충신의 자식은 충신이고 소인의 자식은 소인이로다. 용모를 살펴보니 용안호두요 목목지인이로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자 용안호두 목목지인 무슨 뜻인지 모르겠지. 그치? 몰라도 돼. 진짜로 몰라도 돼.
근데 얘들아 이 작품의 문맥상 지금 여기서 하는 말이 칭찬이겠니 비방이겠니? 칭찬이잖아. 오케이? 그러면 많은 친구들이 여기서 이제 많은 친구들은 아니 너무했네. 몇몇 친구들이 선생님 저는 고전소설이 안 돼요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을 들어. 선생님 지문은 있는데 문제가 안 풀려요. 자 이거 해설 안 달린 거 보이지? 해석이 안 붙어 있어요. 왜 안 붙어 있는 거냐? 문제 푸는데 1도 필요 없으니까요. 화면 나왔어. 잠깐만. 자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는 거야. 이런 식의 단어가 문맥적 의미로만 파악이 되면 충분히 마음 놓고 넘어가도 돼. 근데 그러니까 모든 문장을 꼼꼼하게 완벽하게 읽어서 다 내 걸로 바꾸지 않아도 좋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필요한 부분만 찾아서 읽는데 물론 이런 베이스가 많이 깔리면 깔릴수록 좋지. 그래서 선생님이 하나씩 천천히 읽어드리고 있는 중이야. 하지만 이 정도의 레벨은 읽을 필요 없어요. 오케이? 참고로 뭐 용 안 딱 보자마자 느낌이 와야지. 용이 얼굴이고 막 그치 범상치 않은 그 기운을 여러가지 묘사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구절인 거야. 하지만 그냥 뛰어난 모습을 표현한 구절이겠구나라고 예측하고 넘어가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얘기야. 문제 풀 때 필요했다면 뭐 했을 거라고? 반드시 해석을 줬을 거야. 알겠지? 넘어가. 하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셨어. 이하님은 어전에 엎드려 소신구같이 무재무능 무자 2개 빼봐서 앞으로 빼봐라. 빼봐요. 무재능이죠. 재능이 없는 자를 이처럼 충신지자 충신 중에 충신이라는 말입니다. 이라고 하시오니 황공무지로소이다. 또한 한림을 제수하시니 더 황공하옵니다. 하고 수없이 치사하고 물러나와 집에 큰 잔치를 베풀고 향당과 침지를 청하여 경사를 축하하였다. 향당이라고 하는 건 이제 동네 와서 파티 벌이는 거야. 그렇지? 그 이번에 뭐 개그 연예대상 축하 박나래 그러면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그 동네에다 플래카드 걸어놓잖아. 박나래 뭐 아이의 여식 박나래 대상 축하 뭐 이런 것들. 자 축하 파티 벌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미음 읽었잖아. 36번 풀러가자. 미혈령은 겸양의 어조를 통해 자 일단 겸양의 어조가 뭡니까? 이거부터 알아야지. 겸양한 건 자신을 낮춰 표현하는 거야. 겸손이라는 뜻이지. 겸손의 표현을 어조를 통해 상대방의 내린 너무 쉽잖아. 상대방이 내린 지위에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들고 있니? 자 일단 하나씩 체크. 첫 번째 겸양했던 건 사실이지. 자기처럼 무재무능한 사람한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수용할 수 없다고 했더니 황공하다고 감사하다고 했어요. 감사하는 게 수용할 수 없는 거야? 아니잖아. 수용은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 이래도 되나 싶기 쉽지? 그러니까 98%짜리 문제야. 됐어? 하지만 이런 문제가 주는 교훈이야말로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해석이야. 읽어나가 방법이라든가 뜻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금계 치아들의 관계입니다. 자 계속 가볼게요. 36번 풀렸죠? 이렇게 문제를 하나씩 풀면서 넘어가면 됩니다. 쭉쭉 가자. 아 쉬워라. 튕겼다. 자 다들 들어와졌나요? 이거 선생님만 이랬던 거야? 니들은 안 튕겼었니? 지금 뭐가 어떻게 된 거야? 화면이 꺼졌다 켜졌거든 선생님 지금 방금. 니들은 괜찮았어? 선생님 지금 방금 당황했어. 당황해서 어떻게 된 건지 찾고 있었어요. 에야 진짜 완전 어렵네. 다들 그랬어? 오케이. 엉망진창이에요. 이것도 문제인가? 자 다시 돌아갈게요. 불편해. 자 갑시다. 그래서 뭐 하다 말았지? 네, 또 36번 풀었다는 거 얘기했었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평양감사 김진희의 불의 무도한 소행을 나만 당하였으랴. 이제 복수심을 갈고 복수의 칼날을 갈고 시작하는 거지. 야 나만 이런 식으로 김감사한테 모진골을 당하진 않았을 거야. 아니 찾아가서 싫으면 그만이고 너 같은 새끼 이제 꺼져라고 하면 그만인데 왜 날 죽이기까지 하려고 해? 이게 너무한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한 거지. 자 그래서 무고한 백성은 무슨 죄로 한 사람의 학정, 이 학정이 뭐예요? 가혹한 정치란 뜻이죠. 이 정도는 필수 단어에 속합니다. 한 사람의 만행으로 평양 1도에서 고기들이 됐다는 말인가? 물고기밥이 된다는 말인가?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마땅히 성삼께 여쭙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어. 그리고 나선 전후 사실을 일일이 은밀하게 기록하여 전하에게 바칩니다. 전하께서는 그 밀록, 뭐지? 은밀한 서신을 받아보시고 수없이 탄식하신 뒤 봉서 3장을 내리셨다. 봉서, 그렇지? 그러니까 그 명령문 같은 거 밀봉해놓은 명령문 같은 거야. 내리셨어. 또 친히 하교한다는 얘기는 아랫사람을 가르친단 말인데 보통 임금이 명령을 내리는 행위를 하교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봉서는 세문 밖에서 뜯어보고 두 번째 봉서는 평양에서 뜯도록 하고 세 번째 봉서는 그 후에 뜯어보라. 전형적인 드라마 보듯이 이런 게 있어야 우리는 흥미진진하면서 다음 구절을 궁금해하면서 읽게 되겠지. 오케이? 하면서 다녀오라고 합니다. 이하님이 사은숙배하고 바로 나왔어. 그리고 인사드리고 첫 번째 세문, 그러니까 서울 밖으로 나가는 문을 딱 나서고 나서 제일 먼저 그 첫 번째 봉서를 뜯으라고 했었잖아. 딱 뜯어보니까 아메거사 이연료 해가지고 사령장 임명장과 마패가 들어있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뻔히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김진희를 치러 가게 되고 옆에 있던 오판춘이 구출해 오고 김진희는 천벌을 받아 죽게 되고 뭐 이런 일들이 작품 속에 뒷부분으로 나오게 될 거라는 거 예상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 풀러 가볼까요? 또 37번 문제부터 이어서 가봅시다. 보통 이렇게 37번 같이 특정한 소재의 의미들을 지문 속에서 풀어내는 문제를 낼 때 아주 단순하고 명확한 해법이 하나 있어요. A부터 E까지를 A부터 E로 읽지 않으면 돼요. 그럼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 우리 첫 번째 A가 뭐였냐면 잠깐만 A가 천하태평춘이었죠. 여기 있네. 오케이? A가 나오면 단순하게 천하태평춘이라고 읽으면 돼. 그것만으로도 오류가 방지될 거야. 이 문제는 오류 방지 문제라고 생각해. 알겠죠? 자, 그런 식으로 한번 바꿔서 읽어봅시다. 자, 이연룡은 천하태평춘이라는 과제에 탁월한 답안을 제출했고 임금으로부터 장원급제에 합당한 인재로 인정받았습니다. 뭐 쉽잖아.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근데 나중에 이걸 문장을 꼬기 시작하면 어려워질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B요. 2번 어디였어? 잠깐만. 지문을 못 찾고 있어. 방금 장원급제였구나. 오케이. 자, 장원급제는 이연룡이 공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음을 의미한다. 맞죠? 장원을 급제했기 때문에 한림학사로 지수되었고, 그래서 임금의 명령서를 내리게 되는 계기가 되겠지. 그리고 나서 임금에게 딜을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된다. 밀록이었잖아. 그렇지? 은밀한 서신을 개인적으로 주고받을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높은 사람이 됐기 때문이야. 2번 오케이. 3번 갑시다. C는 학정입니다. 학정은 이연룡이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반어적으로 표현한 아니잖아. 반어가 뭐지? 겉과 속을 반대로 표현하는 것이야. 근데 이건 겉과 속이 반대였니? 요거였잖아. 이거를 반대로 표현한 거야 이게? 아니지. 3번이 답이네. 이거는 반어적이라는 말 대신에 이 단어 자체를 하나로만 바꿔주면 아주 쉽게 문제는 풀릴 거야. 이렇게 바꿔봐. 자, 어디 갔어? 학정은 이연룡이 평양에서 겪었던 일을 사실적으로 표현하며 이렇게 바꾸면 아주 단순해지지? 맞는 말 됐죠? 그리고 이 천하태평춘이 구현되는 것을 방해하게 된다. 천하가 태평한 것을 방해하는 요소 맞잖아. 됐지? 하나만 바뀌었습니다. 봐봐. 결국 이 문제의 출제의 어떤 양식, 출제의 의도 아니지. 정확하게는 오답을 형성하는 원리를 잘 보셔야 돼. 자, 이 녀석은 반어라는 말 대신에 사실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었으면 맞는 말이었어. 그럼 이걸 거꾸로 뒤집어 생각해봐. 출제자들은 답을 어떻게 만든다? 맞는 말들을 쫙 세워놓고 그 중에서 너희들이 헷갈릴 만한 하나 정도의 단어를 가지고 낚시질을 시작한다. 참고로 지금도 그렇습니까? 아주 그렇습니다. 아주 매우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요때쯤 무렵부터 이제 이런 패턴이 나오기 시작한 거거든. 그래서 참고로 쉬운 거고요. 자, 3번 잡았고요. 4번부터 가봅시다. 이 밀록은 이 학정을 계기로 작성되었으며 천하태평춘이 완전하게 실현되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 임금의 손이 닿지 않은 어떤 평안도에서 나쁜 놈이 지 멋대로 살고 있었지. 마지막 이 봉서는 임금이 이연룡에게 이러한 학정을 바로잡는 공적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을 것이다. 그치? 아메거사 마패를 주고 임명장을 주는 이유는 가서 네가 처리해 라는 뜻이니까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겠고요. 되셨죠?
자, 38번 보고 마무리 지읍시다. 쉽다, 쉽다. 아주 쉽다. 자, 1번부터 가보자. 옥단춘이 오한을 핑계로 김감사의 허락을 받은 후 연회장을 빠져나온 곳에서 그녀의 기지를 엿볼 수 있다. 그치? 기지가 무슨 뜻이야? 머리, 능력이지, 그치? 센스, 순간적인 센스를 말하는 것이다. 기지. 자, 여기서 다른 일로 나갔다가는 좀 애매하잖아. 그냥 아프다고 하고 빨리 나와버리는 게 답이겠구나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을 했습니다. 2번, 옥단춘이 이연령을 구해줄 수 있는 인물로 김감사를 선택한 것에서 아니잖아. 말도 안 되잖아. 너무 쉽지? 김감사는 이연령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구해주는 인물이 아니가요. 그래서 여성으로서의 주체적 판단이 정의였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이것도 문장을 맞게 바꿔봐. 그러면 문제의 출제 원리가 보이는 거야. 옥단춘이 이연령을 구해줄 수 있는 이연령을 구해준 인물로 자기 자신을 생각한 것은 이렇게 바꾸면 맞는 말이 되지. 참고로 이걸 무슨 화서라고 한다? 지인지감 화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정답이 2번이었고요. 3번, 옥단춘이 김감사에게서 괄씨는 뭐예요? 알을 깔아본다는 뜻이었죠. 남루한 행색, 보잘것없는 행색의 이연령이 비범한 인물임을 발견한 데서 그녀의 지인지감 알 수 있고 맞고. 3번, 가족들이 어려움에 처했던 이연령을 구해준 옥단춘의 은혜에 감사한 거였어. 은혜에 감사하다라는 단어가 치사라는 걸 알고 있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지. 또 오케이, 어휘 잘 보시고요. 감사하는 것에서 조력자인 옥단춘의 역할을 인정한 것임을 알 수 있게 된다. 그렇지? 그래서 결국 이 일 때문이라도 옥단춘은 집안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함께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왜냐면 마누라의 입장에서도 그치? 첩들이는 거잖아. 뭐 기분 좋겠어. 마지막 5번, 옥단춘이 사공들에게 이연령의 몸값을 후하게 지시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알려준 것에서 구체적인 방안은 뭐였죠? 모래를 덮어놓고 죽인 척해라 였지? 그래서 그녀의 적극적인 조력 의지를 볼 수 있겠구나. 그치? 대충 도와달라고 하니까 내가 로프 정도는 던져줄게 이런 게 아니잖아. 자기가 방법을 다 만들고 있죠. 자, 이렇게 해서 문제 3개 다 풀어봤습니다. 쉬운 문제 세트였어요. 그쵸? 참고로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우리가 봤던 문제는 2016학년도 9월 모평 A형입니다. A형은요, 이과생들이 보는 국어 영역입니다. 굉장히 굉장히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만 하지만 쉬운 건 사실이야. 그치? 자, 이 정도의 문제가 나왔었고 우리가 이번 세트를 통해서 느껴야 되는 거는 일단 요 지인지감 화서 같은 중요한 단어를 배웠다는 것. 두 번째, 문제를 읽을 때 읽는 방법과 관련된 요소를 생각해야 된다는 것. 세 번째, 요거 보는 거. 이런 문제들이 발전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문제가 되었다는 얘기를 느끼셔야 여러분들이 기출을 공부하는 이유도 정당하게 설 거라고 생각합니다. 되셨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 해서 한 세트 마무리 짓고요. 자, 잠깐만 쉬었다 갑시다. 쉬었다가 2챕터 수필 작품으로 넘어가야 될 거야. 수필 잠깐 보고 올게요. 현재 시각 7시 13분, 7시 20분 살짝 넘으면 여러분들은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맞춰서 열어드릴게요. 자, 잠깐만요.